거실 바닥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뒤집힌 혈당 측정기가 놓여 있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119를 눌렀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구급대원은 혈당을 재었고 수치는 40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자는 실려가면서도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저는 여자가 남편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뒤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다. 남편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남편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내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고.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의 질문이 책임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아내를 보지 않았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고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는 이 침묵이 오래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 속도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보호자 서명을 요청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꺼냈지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뭐 먹었냐고. 아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복도로 나갔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몸을 돌려 창문을 보고 있었다. 남편은 내일 퇴원하면 되냐고 물었고 아내는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않는 거리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고 아내에게는 권하지 않았다. 아내는 침대 위 물컵을 보며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내려놓았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이 이미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남편은 나 먼저 간다며 일어났다. 아내는 그래라고 답했고 남편은 병실을 나갔다. 아내는 남편이 나간 뒤에야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아내의 눈물이 분노가 아니라 체념에서 나온 것이라 느꼈고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아내가 처음 다리 저림을 느낀 건 3년 전이었다. 밤마다 종아리가 저렸고 아침이면 발바닥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무관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동네 병원에 갔고 의사는 당뇨 합병증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동행을 부탁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도 등산 모임에 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저는 아내가 왜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내의 혈당은 지속적으로 높았고 합병증 초기 단계였다. 의사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강조했지만 아내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아내가 혈당 관리 식단을 차려도 남편은 이게 뭐야 하며 라면을 끓여 먹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내의 시력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번져 보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뎠다. 아내는 남편에게 안과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안경 도수 안 맞는 거 아냐 하며 넘겼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진짜 이유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아내는 다시 병원에 갔고 당뇨막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지만 정기 검진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간조했다. 아내는 진료비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날도 집에 없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영수증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남편은 영수증을 보고 또 병원 갔어? 라고 물었다. 아내는 당뇨막막병증이래라고 답했지만 남편은 그게 뭔데라며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집어들고 금액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병원 가면 돈이 얼마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내가 아픈데 어쩌라고 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과장하지 말라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고통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내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저는 아내가 이미 이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동안 아내는 혼자 병원에 다녔고 혼자 약을 챙겼다. 남편은 아내의 약통을 본 적이 없었고 아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몰랐다. 아내가 오늘 병원 간다고 해도 남편은 그래라고만 답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방치한 게 아니라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잠을 설쳤다.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팠고 발가락 끝이 저렸다. 아내는 이불을 걷고 다리를 주무르며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시끄러워라며 몸을 돌렸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듣고도 외면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식탁에 혈당 측정 결과를 놓았다. 수치는 200을 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거 봐라고 말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약 먹으면 되지라고 답했다. 아내는 병원에서 입원 고려하래라고 했지만 남편은 과장하지 말라며 자리를 떴다. 저는 남편의 회피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합병증이 빨라진다며 입원 치료를 권했다. 아내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는 아내가 이미 남편에게 기대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입원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입원까지 해야 해? 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내는 의사가 그러래라고 했지만 남편은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라며 손을 저었다. 저는 남편이 의료진의 판단마저 무시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입원비가 얼마인데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내는 내가 아픈데 돈 얘기부터 해?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현실을 봐야지라고 답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건강보다 경제적 부담을 우선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인터넷으로 당뇨 합병증을 검색했다. 실명, 신부전, 족부절단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떴고 아내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저는 아내가 두려움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또다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설거지를 하다 휘청거렸고 싱크대를 붙잡았다. 아내는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좀 쉬어라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참 뒤에야 일어났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위급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엄마 괜찮아? 라며 걱정했지만 아내는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딸은 아빠는 뭐 해?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딸에게조차 남편의 무관심을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혼자 왔어요 라고 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이미 남편 없이 병을 감당하는데 익숙해졌다고 느꼈고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어지러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아내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일어났다.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등산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나가 오늘은 좀 안 좋아라고 말했다. 남편은 가방 지퍼를 잠그며 좀 쉬어. 나 등산 가야 해라고 답했다. 아내는 오늘은 집에 있어줄 수 없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약속했는데 어떻게 취소해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보다 약속을 우선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나 진짜 안 좋아라며 식탁 의자를 붙잡았다. 남편은 병원 갔다 와. 나 늦었어라며 현관으로 향했다. 아내는 혼자 어떻게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절박함을 듣고도 외면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려는 순간 아내는 제발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저녁에 와서 얘기하자며 문을 닫고 나갔다. 아내는 현관을 바라보다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혈당을 쟀다. 측정기는 50을 가리켰고 아내는 사탕을 찾으려 일어났다. 그러나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내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혈당 측정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깨졌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남편의 선택이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누운 채 휴대폰을 더듬었다. 손이 떨렸고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119를 눌렀고 주소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상담원은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저는 아내가 생사의 순간에도 혼자였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구급대원은 혈당을 재고 링거를 준비했다. 아내는 실려가면서 남편 전화번호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등산을 마치고 산 아래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테이블에 가득했고 남편은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지만 친구들에게는 급한 일이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저는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조차 아내 이야기를 숨긴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 병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더 비겁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나갔다. 남편은 의사가 뭐래?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당신한테 할 말 없어라고 답했다. 저는 아내의 말투에서 오래 쌓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내가 알았으면 안 갔지라며 변명을 시작했다. 아내는 당신은 늘 몰랐지라며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무관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3년 동안 나 혼자 병원 다녔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나도 바빴어라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등산은 안 바빴지라고 답했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과장하는 거 아냐라며 다시 변명했다. 아내는 과장이라며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내는 내가 쓰러져도 과장이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다. 간호사는 보호자분이 자주 와주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네라고만 답했다. 간호사가 나가자 아내는 자주 올 거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당연하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당신 나한테 관심 없잖아라고 말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야라며 부인했지만 아내는 내가 몇 번 쓰러졌는지 알아? 라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아내는 3번이야. 3번 다 혼자였어라고 말했다. 저는 아내가 이미 여러 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왜 말 안 했어라며 책임을 돌렸다. 아내는 말했어. 당신이 안 들었지라고 답했다. 남편은 기억 안 나는데라며 고개를 저었고 아내는 그게 문제야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호소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나 이혼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야라며 당황했지만 아내는 진심이야라고 답했다. 남편은 병원에서 무슨 이혼 얘기야라며 손을 저었지만 아내는 여기서 정신 차렸어라고 말했다. 저는 아내가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삼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따졌다. 아내는 3년 동안 나 혼자 아팠어라고 답했다. 남편은 나도 힘들었어라며 변명했지만 아내는 당신 힘든 거랑 내 아픈 거랑 달라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당신 없이 살래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생각 좀 해봐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병실을 나갔다. 저는 남편의 무책임함과 아내의 오랜 침묵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남편은 전날 밤 집에 갔다가 아침 일찍 다시 병원에 왔고 아내 옆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혈당이 많이 불안정하네요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은 무표정했다. 저는 남편이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라며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망막 사진에는 출혈 흔적이 보였고 신경 검사에서는 감각 저하가 확인됐다. 의사는 몇 달만 늦었어도 시력을 잃을 뻔했어요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이 이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이제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었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보호자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해요라고 강조했지만 남편은 네라고만 답했다. 저는 남편의 대답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남편은 의사들은 항상 심각하게 말하잖아라고 말했다. 아내는 당신은 들은 게 그거야? 라며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뭐라며 시선을 피했고 아내는 내가 실명할 뻔했대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뭘 어쨌는데라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3년 동안 나 혼자 버티게 했잖아 라고 답했고 남편은 나도 몰랐어라며 변명했다. 저는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을 안 하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말했어. 수도 없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기억 안 나는데라고 답했고 아내는 그게 더 문제야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호소를 전부 잊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내가 아픈 게 귀찮았던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런 적 없어라며 부인했지만 아내는 병원비 아까워했잖아 라고 답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아내는 돈이 나보다 중요했지라며 고개를 돌렸다. 저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퇴원 안내를 했다. 간호사는 보호자분이 식이 조절 도와주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네라고만 답했다. 간호사가 나가자 아내는 도와줄 거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래야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왜 그래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뿌리쳤다. 아내는 이제 당신한테 기대 안 해라고 말하고 짐을 챙겼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 기대마저 버렸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슬펐습니다. 퇴원 당일 딸이 병원에 찾아왔다. 딸은 아내를 안아주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고 아내는 이제 괜찮아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딸은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저는 딸이 아버지에게 실망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딸은 아내를 부축해 복도로 나갔다. 그때 딸은 엄마 아빠가 엄마 보험 해지하려 했던 거 알아? 라고 물었다. 아내는 걸음을 멈췄고 남편은 뒤에서 뭐? 라며 당황했다. 딸은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 아빠가 해지 신청했대라고 말했다. 저는 이 순간 남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돌아봤다. 남편은 그건 오해야라며 손을 저었다. 딸은 오해? 서류에 아빠 서명 있었어라며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은 그건 실수야라며 변명했지만 딸은 실손보험을 왜 해지해? 라고 따졌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남편은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고 아내는 무슨 돈?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등산 장비라고 말했다. 아내는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건강보다 취미를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아픈데 등산 장비? 라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딸은 그럼 뭐야라고 따졌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아내는 이제 알겠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본심을 확인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내가 죽길 바랐구나 라고 말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야라며 손을 저었지만 아내는 보험 해지하고 병원비 아까워하고라며 손가락을 꼽았다. 남편은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답했지만 아내는 그럼 무슨 뜻이야라며 따졌다. 저는 남편이 변명할수록 더 거짓말처럼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은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라고 말했다. 남편은 미안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내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라고 답했다. 아내는 3년 동안 나 혼자 아팠어. 당신은 내 보험까지 건드렸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아내의 눈물이 배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아내는 뭘? 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우리 관계라고 답했지만 아내는 이미 끝났어라고 말했다. 딸은 아내를 부축해 병원을 나갔고 남편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저는 이 부부의 문제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경제적 이기심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였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의심스러웠고 그게 진심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딸은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엄마 이혼할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 할 것 같아라고 답했다. 딸은 내가 도와줄게라며 아내 손을 잡았다. 저는 아내가 딸의 지지를 받으며 용기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들어오자 일어났다. 남편은 어디 갔었어?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는 문을 닫았다. 저는 아내가 남편과의 거리를 확실히 두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캐리어를 꺼내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문을 열고 짐 싸는 거 안 보여? 라며 남편을 지나쳐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어디 가려고라며 따라왔고 아내는 딸네 집이라고 답했다. 저는 아내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왜 갑자기라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갑자기 3년 동안 생각했어라고 답했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해보자며 아내 앞을 막았다. 아내는 비켜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내가 죽어도 등산 갔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런 적 없어라며 부인했지만 아내는 쓰러진 날도 등산 갔잖아 라고 답했다. 남편은 그건 몰라서라며 변명했지만 아내는 알았어도 갔을 거야 라고 말했다. 저는 아내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라며 무릎을 꿇었다. 아내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이제 늦었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기회 한 번만 줘라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가지 말라며 아내 팔을 잡았다. 아내는 팔을 뿌리치며 손 떼라고 말했다. 남편은 손을 놓았고 아내는 신발을 신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남편은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아내는 돌아보며 내가 후회하는 건 당신이랑 산 시간이야 라고 답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내는 문을 닫고 나갔다. 저는 아내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느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빈집에 홀로 남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아내가 쓰던 혈당 측정기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측정기를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이제서야 아내의 고통을 실감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받지 않았고 남편은 메시지를 남겼다. 미안해, 다시 얘기하자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사과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왜 전화했어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엄마 좀 바꿔줘라고 말했다. 딸은 엄마는 아빠 말 듣기 싫대요라고 답했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줘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남편이 딸을 통해 아내에게 닿으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딸은 아빠,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라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3년 동안 엄마 혼자 병원 다녔잖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나도 몰랐어라고 변명했지만 딸은 알려고 했어요? 라고 따졌다. 저는 딸이 아버지의 무관심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제라도 고치고 싶어라고 말했다. 딸은 늦었어요 라고 답했다. 남편은 기회만 줘라며 애원했지만 딸은 엄마가 결정할 거예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남편이 딸에게도 거부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내의 흔적을 찾았다.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당뇨 식단표가 붙어 있었고 약통이 놓여 있었다. 남편은 약통을 열어봤지만 아내는 약이 없었다. 아내는 모든 약을 가져간 것이었다. 저는 남편이 이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챙겼는지 깨달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내와 찍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아내는 웃지 않았다. 남편은 사진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남편이 후회하고 있지만 그게 아내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병원에 갔다. 남편은 의사에게 아내 당뇨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식이 조절 도와주시고 정기 검진 동행하셔야죠 라고 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남편이 이미 그 기회를 놓쳤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배우고 싶어라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역시 답장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 해도 아내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내는 딸의 집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딸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혈당을 재고 식사를 챙겼다. 아내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아내가 딸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매주 딸에게 연락했다. 엄마 어때? 라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딸은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다. 남편은 내가 찾아가도 될까? 라고 물었지만 딸은 엄마가 싫대요 라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아내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거부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다. 서류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요구 사항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한참 앉아 있었다. 저는 남편이 이혼이 현실이 됐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말 이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고 딸은 네라고 답했다. 남편은 내가 변했어 라고 말했지만 딸은 늦었어요 라고 답했다. 남편은 기회 한 번만이라며 애원했지만 딸은 아빠가 기회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딸의 말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지만 결국 이름을 썼다. 남편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지만 그게 진심 어린 존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받았다. 아내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딸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고 아내는 이제 괜찮아라고 답했다. 저는 아내의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석 달 뒤 이혼이 확정됐다. 아내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내는 만족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다녔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집에서 등산 장비를 정리했다. 장비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남편은 그것들을 박스에 담았다. 남편은 더 이상 등산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게 아내를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딸의 지지와 함께 아내는 더 이상 혼자 아프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